이번 설 연휴 때 주의하셔야 할 문자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세뱃돈 드립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 돈이 어디 있습니까? 혈연지간에 정성스레 무릎 꿇고 성심성의껏 절해야 줄 수 있는 게 세뱃돈입니다. 이벤트를 가장해서 문자 하나 클릭했다고 5만 원, 10만 원 주는 선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의 없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나누는 우리 문화 속에서 이 부고 문자만큼은 또 그냥 지나치기 힘든 거 다 압니다. 이거 사기꾼도 다 압니다. 낯선 번호, 낯선 이름, 부정확한 정보들만 담겨 있다면 과감히 눈 감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답니다. 곱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속지 마시라고 저희가 사기꾼들의 목소리 직접 들려드립니다. 패싱 범죄를 막기 위해 24시간 대응체계도 운영됩니다. 엉겁결에 클릭했다면 바로 신고하세요. 이승배 기자입니다. 여보세요? 이재준 서울중앙지검 합동수사부의 이가령 대장입니다. 배꼽통장으로 세입이 있었다 보니까 대출 한도는 최대 한도에도 6천만 원에 금리는 5.5%까지 해서 진행 가능하시거든요. 통장 요구한다, 카드 요구한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세상 천지에 돈 들이고 사기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실제 겪은 사례들입니다. 이 설날 이벤트와 명절 인사, 명절 긴급 자금 지원이나 가짜 부고, 교통 범칙금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를 현혹해 돈을 가로채거나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자동으로 깔려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입니다. 한 해 7천억 원을 훌쩍 넘던 피해는 집중 단속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범죄는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각종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112 상황실과 은행,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합동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 사기 문자를 24시간 탐지하고 온라인 신고 창구를 마련합니다. 피싱 빅데이터를 분석해 필요하면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합니다. 공공과 금융기관 사칭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과 관세청 등 282개 기관은 문자를 보낼 때 확인된 발신 번호라는 안심 마크를 표기하고 해외에서 보낸 문자는 로밍 발신이라는 안내 문구를 문자에 함께 표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범죄에 쓰인 번호로 문자가 발송되면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경고 문자를 보낼 계획입니다. 은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해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금감원 감개기관에서는 은행권과 함께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김치냉장고 두신 분들 모델명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니아 김치의 오래된 냉장고 중에서 툭하면 불이 나서 리콜 조치된 것들이 있습니다.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이런 뚜껑형 김치 냉장고입니다. 최근에도 화제가 잇따르고 있는데 아직 리콜되지 않은 제품이 10,000대나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의 76%가 60대 이상 고령자래요. 모델명 적어주셨다가 설 명절에 부모님 댁 가시면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리콜 대상 모델이 맞으면 반드시 리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아파트에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집안 베란다 벽면은 새까맣게 그을렸고 벽과 닿아있던 김치 냉장고는 완전히 탔습니다. 지난해 서울 개봉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같은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기는 반드시 열이 나는데 전기기기 주변에 먼지가 끼고 얼음이 끼고 하면은 전기기기 내부의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화가 된다. 최근 부산과 여수에서도 위니아 김치냉장고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최근 3년간 김치냉장고 화재 사고 909건 가운데 726건, 거의 80%가 위니아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조 일자가 확인된 제품의 94%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모델입니다. 제조사는 2020년 12월부터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고 정부도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지만 아직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제품이 이제 리콜 대상인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거가 있거든요. 해서 해당 연령대가 있는 가정은 좀 리콜 대상 제품 사용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판사는 목이 맨 채 선고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히 망가뜨렸다는 질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전세 사기 얘기입니다. 인천 건축왕으로 불렸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의 주범 남모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로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 15년입니다. 형량을 더 높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며 입법부의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판결문에서 재판부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방청석에서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빼앗긴 삶에 비해서 주범과 공범들의 형량이 너무 적다. 피해자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인천 건축왕으로 불렸던 남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에 추징금 115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남 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뜻이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191명을 속여 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남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9명도 적게는 4년에서 많게는 1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선고 공판에서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남 씨는 물론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다른 피고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 2,700여 채를 가진 남 씨의 사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필연적으로 임차인 보증금을 떼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공범들도 남 씨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는 점을 알고 있었고 임차 보증금을 증액하라는 남 씨 지시에 따르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기죄는 법정 최고형이 15년에 그쳐 그 이상 선고할 수 없다며 입법부의 집단 사기 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판사는 평생 모은 돈을 뜯긴 사회 초년생과 노인들의 피해 사례를 언급할 때 감정에 북받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방청석에서도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삶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흔들어 놓은 이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고작해야 15년입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2월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일주기를 맞아 오는 24일 서울 보신각에서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시령에 맑고 새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내린 눈은 야생동물의 먹잇감마저 소리 없이 덮어버렸고 강추위는 산을 얼려버렸습니다. 야생생물 1급 사냥 앞에 놓인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추위에 떨다 굶어 죽거나 굶어 죽지 않으려고 산 밑으로 내려오거나 살기 위해 산을 내려온 사냥이 도로 옆에서 포착됐습니다. 그러다 로드킬을 당하고는 합니다. 줄임배를 채우려던 것뿐이었는데 그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니. 올겨울에 급히 구조된 사냥만 벌써 18마리입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바로 옆으로 사냥 한 마리가 어슬렁거립니다. 잘 먹지 못해 기력이 다 있는지 행동이 굼뜹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사냥은 원래 가파른 바위 근처나 험한 산악지대에서 서식합니다. 겨울철엔 주로 나무 껍질이나 이끼류를 찾아 먹는데 강추위로 땅이 얼어붙자 먹이를 찾지 못해 저체온 증세로 탈진한 겁니다. 겨울철 추위와 배고픔에 탈진한 사냥을 발견했습니다. 로드킬이나 밀렵 가능성도 있는 상황. 국립공원공단이 올겨울 구조한 사냥만 벌써 18마리째.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데려가 봐서 체온부터 올려봐야 되는데 체온 올리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요. 치료 재활을 거친 후에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사냥이 나타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착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행 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탈진한 사냥을 보더라도 먹이를 주거나 다가가는 건 안 됩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 공단 측은 탈진한 사냥을 볼 경우 자치단체나 야생생물보존원에 신고를 부탁했습니다.